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 거기에다가 시세 15억 원 이상은 대출 전면 금지라는 내용이 있죠. 정부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집을 팔아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잠실주공 5단지나 아니면 음마아파트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15억 원 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잠실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를 잡는다면 15억 원 선 밑으로 내린다면 수도권 집값은 잡은 거나 마찬가지. 뭐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1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난 9.13 대책 이후에도요. 지금과 같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을 조정받았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서울의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전체 거래량이 약 1,500건에서 1,800건 선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슬슬 오르기 시작한 거는 4월 달이었습니다. 4월에 처음으로 거래량이 2천여 건을 넘더니 5월에는 3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같은 경우는요. 이 3월까지 보여줬던 거래량보다 2배가 늘면서 이 상승 분위기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이 주간 가격 동향도요. 이 거래량과 유사하게 4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요. 이 4월 말과 5월 말 이 한 달간 벌어진 이 주간 동향을 보면 그때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 이 하락폭이 커지고 좁히면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보합세를 유지한 건 강남 같은 경우는 4월이었고요. 그리고 서초와 송파구는 5월이었습니다. 또한 강동구는요. 이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4, 5월쯤에 이 강남 4구는 보합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동산 114에서는 다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미 강남 4구가 보합이 아니라 상승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바닥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이냐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시끌시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잠실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는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잠실주공 5단지 76제곱미터가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9월에 19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치였고요. 이것이 조정을 받으면서 3월에는요. 최저가 16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4월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했는데요. 4월에는 17억 5천만 원, 5월에는 18억 2,900만 원으로요. 이 최고가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어땠을까요? 2018년 9월 20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고요. 1월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16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인 최저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월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더니 5월까지 그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마찬가지로 최고가와의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4월달 그리고 5월달이 상승으로 바뀌는 그 전환 분위기였네요. 이렇게요. 정부에서 규제 발표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금방 회복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16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즉,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그 키가 바로 대출이었죠. 15억 이상은 대출 전면 금지.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그 중요한 시점은 바로 잠실주공 5단지와 음마아파트가 하락세를 멈추고 언제 저가 매물이 다 소진이 될 것인가 이고요. 둘째,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공포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런 매물들이 쌓이면서 잠실주공 5단지나 아니면 음마아파트가 15억 원대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가 2020년에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요, 세법 그리고 대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0년까지 오래 거주할 주택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주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2년을 거주해야 8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보유기간 40% 그리고 거주기간 40%로 나누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죠. 이게 시행일이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실제 이 30년이 넘는 아파트들은 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요. 사는데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주인들은 다른 데 살고요. 이거를 싸게 전세를 주는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하는 그 연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차이가 확 달라지게 되니까요.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덜 받거나 아니면 2020년까지 팔아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있죠. 제가 이전에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다주택자인 분들이 나머지를 다 처분하고 하나의 주택만 남았을 경우에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양도를 현재 2년 보유를 했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어서요. 최종적으로 이 주택을 팔고 난 다음부터 2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적용 시점이 2021년 1월부터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2020년까지 팔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있죠. 2년 미만 보유했던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이 양도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1년 미만의 집을 팔았을 경우에 기존에는 40%였는데요. 이것이 50%로 바뀝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을 할 때는요. 기존의 기본세율이었습니다. 즉 6%에서 42%까지의 구간인데요. 이것이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곧 단기 투자하지 마라 라는 신호고요. 이것도 2021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2021년부터고요. 거기에다가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이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정책, 이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요, 이 매물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요, 이 다주택자나 이 고가의 1주택자에게 집을 내놓게끔 하면서 이 매물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통해서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을 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와 같이 이 15억 원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은 더 이상 반등할 수 없게 대출을 15억 원 이상은 못 받게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고요. 하지만 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막아놓는 정책은 9.13 대책보다 조금 더 길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강남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요? 따라서 쉽게 강남의 집값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현금 부자가 많고요. 그리고 내년에 토지보상금으로 풀릴 자금이 약 20조 원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분들이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강남 재건축에 다시 투자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정부의 규제가
현금이 많은 이 부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우리 20, 30대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서울 밖으로 내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